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허경 대표님. 아 그래. 네, 대표님 지금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그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요. 허경 대표님께서는 응. 젊은 시절에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응. 양아들로 있으면서 이 삼성 경영에 관해서 여러 자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리고 이 삼성 반도체 역사의 어떤 산 증인 중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의 반도체 이슈와 관련한 여러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응. 먼저 이 반도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은.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한다 이 말이지. 이게 사람의 몸은 전자가 하나 있거든. 근데 나무 잎사귀는 전자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뭐 이 전기가 잘 통해. 근데 이제 부도체는 돌멩이, 콘크리트 이런 건 전기가 안 통하잖아. 부도체.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를 반반 섞은 게 반도체야.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건 전자가 4개 있는 걸 말해. 그러니까 큰 브라운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도체 작은 걸로 대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브라운관의 역할을 반도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 불안관이 없어져 버렸잖아. 핸드폰에 음악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도 불안관이 필요 없잖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삼성에서 나오는 뭐 라디오나 뭐 예를 들어 모든 게 불안관이 컸어요. 예. 라디오가 커야 되잖아. 네. 모든 전축이나 라디오가 불안관이 컸어. 보기 흉하잖아. 네. 뭐 멋있기도 하지만 이동이 간편하려면 너무 불안관 때문에 안 좋잖아. 그래서 그거를 반도체로 대체한 거야. 그래서 도체하고 이제 부도체를 섞으면 반반을 섞으면 전자가 4개가 되는 반도체가 돼. 그럼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거야. 그게 반도체거든. 삼성전자가 평택에 극자회선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한다고 5월 20일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데 그 지난해 4월에 이재용 부회장은 뭐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한 바 있거든요. 그렇지. 그 시스템 반도체를 예.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전문가시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무엇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또 무엇인가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억 소자가 있는 거지.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기억이 저장, 글자 그대로 비메모리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냥 이제 반도체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가 대만과 일본이 강하단 말이야. 에? 예. 일본이 이제 비메모리를 하니까 우리는 메모리를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맞아요. 옛날에 일본이 강했었어요, 반도체가. 일본이 반도체 비메모리 세계 1위였거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걸 우리는 비메모리를 만들면 안 되겠다. 일본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 거지.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로 만들려고 하잖아. 예. 그리고 삼성은 처음에는 정일원 국무총리가 아들이 하던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어. 박정희 대통령 밑에 총리하고 있던 정일원 국무총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부천에서 하고 있었어. 한국 반도체라고 직원 한 20명 데리고 그것을 인수한 거야. 삼성에서.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네. 그거 인수한 게 한국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로 삼성 걸로 됐지. 대표님, 그러면 삼성이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그 133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 반도체가 뭐길래 여기다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기존 반도체 시장하고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으니까 한 2배 정도 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공장을 삼성도 이제 노리는 거야. 증설을 하는 거지. 대표님,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뭐 미래 한국이 대표님께서는 대통령 되고 그 한국 주도로 해서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건가요? 이 4차 산업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나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점점 늘어나거든. 앞으로는 뭐든지 이건 AI가 나오잖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에다가 앞으로 로봇가 나올 것이고, AI 로봇이지.
AIR,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블록체인, AIAB, 예. 그제? 네. 뭐 이게 뭐 무한정 앞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인공지능 우리의 로봇도 나오잖아. 앞으로 뭐 기계도 막 인공지능 전체 기능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메모리, 비메모리가 엄청 혼잡하게 들어간다고.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반도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뇌에 심는 반도체도 나와요. 뇌에 심는 반도체, 뇌에 심는 이제 그런 메모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거 하나만 넣으면 전 세계 언어를 예.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할 대박.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반도체를 어느 칩을 넣어달라고. 그럼 어느 칩을 넣어버리면 되고. 그러면 전 세계 영화를 다 넣어버리면 반도체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네. 전 세계 영화를 다 하는 거야. 다 기억하는 거지. 재밌잖아. 와.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무궁무진해져요. 그 대신에 또 생명공학이 또 발달되잖아. 그러니까 이 삼성 바이오가 또 예. 뜬단 말이야. 네네. 거기다 또 바이오에다 또 뭐가 들어가 버려? 바이오에다 또 빅데이터, 데이터가 또 우리 인터넷 데이터 산업이 또 예. 우리 앞으로 먹거리거든. 그러니까 바이오와 데이터, 반도체 이 세 개가 말이야.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알겠죠? 예. 그럼 대표님, 음, 바이오와 데이터, 반도체 중에 이거 좀 음. 유치하지만 바이오, 데이터, 반도체 중에 굳이 따지자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간의 생명을 좀 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예. 바이오냐. 바이오가 이제 나노 시대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나노 시대까지 왔잖아. 근데 대표님 제가 인터뷰를 맨날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대표님께서는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대표님 본인을 지칭하시는 거 맞나요? 맞지. 근데 왜 우리라는 내 몸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들어있잖아. 천사들이 전부 인격체야. 얘들이 내 정보를 가지고 와. 내가 머리에 다 못 넣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리라고 그러지. 내가 천사한테 물어보면 천사가 내 두뇌의 일부지. 그러나 그게 고유한 인격체들이야. 여러분 눈에 천사가 보여.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내하고 천사하고 같이 다니는 걸 봐. 그 평택에 이러한 그 파운드리 라인을 앞세워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를 추격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5.9%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으며 1위인 TSMC와 38.2%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파운드리 업체 중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을 가진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이렇게 50%라는 어마어마한 파이를 구성 중인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삼성이 과연 대만 TSMC를 제치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또는 거듭나려면 삼성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건지 근데 대표님의 지금 말이 잘못된 게 누가 1등이 되느냐는 건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1나노라고 그랬잖아. 그 1나노까지는 대만하고 한국이 대만이 1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만이 1위인데 그것이 누가 1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삼성이 전체 반도체 양으로는 1위를 하거든. 그러니까 메모리까지 합치면 1위란 말이야. 최강자라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를 섞어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대만은 또 그쪽으로 또 최강자야. 무슨 이해가지?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도체라는 게 워낙에 이게 각종 미세 기술을 다 집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세계 여러 기업들이 다 협업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반도체 하나를. 그럼 1위냐 이거를 따질 수가 없다. 그걸 중요한 게 아니야. 대표님, 또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가 이 미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중국 화웨이에 앞으로 판매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요. 화웨이 반도체의 설계는 이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도맡았고, 그리고 생산은 TSMC가 맡아서 화웨이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예, 저렇게 되면 큰 문제지. 예. 근데 이번에 미국 당국의 규제로 이마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이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 발표가 나기 직전에 중국은 TSMC에 7억 달러, 약 8,600억 원어치의 반도체 제품을 미리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7억 달러어치 주문량은 화웨이가
한 분기 동안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즉 미국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화웨이는 몇 개월 이내에 이 TSMC를 대체할 고퀄리티의 다른 위탁 생산 업체를 찾아내던지 아니면은 자국의 위탁 생산 업체인 SMIC를 TSMC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할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화웨이는 한국과 다른 대만 업체들을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웨이는 현재 TSMC의 반도체 위탁 생산에 모든 걸 맡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중지시켜버렸어요, 미국에서. 앞으로 화웨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축소할 수밖에 없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량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런데 또 미국과 더 잘 협상해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기 안에 어떻게든 미국과 잘 협상이 될 거다. 그런 거. 예, 대표님 오늘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 공산당 간부들이 모여서 예. 양해할 때마다 뻔하잖아. 그 양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끝나고 나면 다 나올 건데 그다음에 떠드는 게 나올 거잖아. 너는 뭐하러 짐작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공격할 게 뻔하고 미국이 화해에 대해서 네. 간섭하는 거 규제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예. 이런 기업에 맡겨라. 왜 미국이 개혁 개방 그런 걸 갖다가 미중 무역 관계를 협박을 하냐? 네. 이런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 공생관계라고. 서로 공생관계니까 미국은 중국의 소비자고 중국은 미국한테 소비품을 갖다 납품하는 데잖아. 중국은 관세에 관심이 없어. 미국이 자기들이 중국의 물건을 다 갖다 쓰잖아. 이제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관세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지. 관세를 높이면은 중국의 물건 값이 올라간다고. 네, 맞아요. 올라가면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비싼 물건을 사 먹게 돼. 관세 높이는 게 미국의 큰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이번에 중국이 7대 신 SOC 산업에 투자 중이거든요. 이번에 7대 신 SOC 산업이라 하면은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공업 인터넷 등 이 모든 게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전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에 중국이 지금 과도할 정도로 질러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강연에서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한국이 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최강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4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어떤 4차 산업의 주도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물량으로 4차 산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내가 나타나면은 이 중국의 에너지가 빠져. 중국의 에너지가 빠져. 중국의 8번에, 수사 8번에서 내 에너지를 빼버렸잖아. 한 10년간은 넣어놨잖아. 내 지난 대선 때 기호가 8번이라서. 8번에 내가 에너지를 넣었잖아. 근데 이번에 8번에 빼버렸어. 아, 네. 8번을 빼버렸어요? 예. 팔 내봐. 손에 에너지가 있나, 무슨. 그래요? 중국이 이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돼.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것은 삼성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걸 주도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에 의해서? 중국들이 내가 또 전체 제품에 대해서 에너지를 빼. 우리나라가 하는 데서 내가 축복을 줘버리잖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중국은 4차 산업의 물량면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북방 정책이 세계 통일이 아시아 통일이잖아. 아시아 통일이 급진전되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이나 한국의 발전이 크게 문제가 없어. 내가 에너지를 그쪽으로 빼버리잖아. 그런 에너지가 빠져. 내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신속하게 아시아 통일을 내가 해낸다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또 중국의 최근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중국이 거의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서부 대개발을 기획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점인 시대에도 서부 대개발을 했고 후진타오 시대에는 동북 삼성 개발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제 시진핑 시대에는 동북 삼성이나 서부 개발이 전혀 없다가 돌연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중국에서 중국 정책 중에 하나가 서부 대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중국이 서부 대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중국이 이번에 좀 낙후가 됐잖아. 좀 후퇴했잖아. 그러니까 정부 돈을 풀어서 뉴딜을 하겠다는 거야. 서부가 낙후돼 있거든. 서부의 실업자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서부 뉴딜을 해야 돼. 그래서 서부를 개발해 주자면 동부는 돈이 많은데 서부는 그냥 빈털터리거든. GDP도 엉망이고 GDP가 서부와 동부 차가
예. 심하다. 터보 개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 인민들이 막 굶어 죽는 사태가 이래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음. 중국의 농민공이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실업자가 5천만 명인가 나왔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막 집단적으로 그런 죽는 사태가 생기니까 아, 네네. 서부 뉴딜을 해야 돼. 서쪽에다 돈을 풀어야 돼. 그럼 행정이 좀 동부에서 번 돈을 서부에다 퍼부어야 돼. 뉴딜 정책이네요, 이게. 이건 일종 땅에다 지역 개발에 돈을 퍼부어야 돼. 예, 예.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음. 중국이 양회 개막을 앞두고 사실상의 중국 은행의 기준금리가 대출 우대 금리거든요. 이거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앞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 우대 금리가 3.85%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빨 세계 대공황으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의 나라는 제로 금리잖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양적 완화 등의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도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은 사실상 그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거란 말이에요. 전 궁금한 게 이번에 중국이 이 전 세계적 추세인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을 안 하고 그 반대인 이러한 재정 정책의 무게를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표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번에 산업이 전부 다 지금 붕괴 상태까지 간 데가 많잖아. 거기에 이제 돈을 일방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재정 정책을 투입하는 거지 재정을. 거기는 뭐 경제라고 할 것도 없어. 아, 근데 중국, 예. 일방적으로 그냥. 응? 대표님, 근데 중국은 돈을 안 풀었어요. 그냥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거든요. 3.85%로. 그건 돈을 푼 게 아니지 않나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은 지금 현재 서부 개발을 하겠다는 거는 돈을 풀려고 하는 풀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은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고 중국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7%까지 나가던 나라가 경제 성장이 형편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요번에 그 회의 자체는 공산당 회의에서는 경제가 주 화두야. 어떻게 하면 관세를 적게 내고 미국은 어떻게 하면 관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술은 전부 중국도 아직까지는 미국 기술이 많아. 핵심이. 그런데 미국은 과도한 관세를 요구하고 중국은 관세를 적게 내려고 그러고 수출은 전부 중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네. 그런 함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어차피 공존 공영을 할 수밖에 없어. 누구를 죽이면 자기가 죽어. 그래서 난 중국과 미국을 두 사람의 싸움을 이용해가지고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 전략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 비밀이 있으니까. 대표님 말씀들을 다 들어보니까 제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알고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가 낮은 나라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아온 돈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돈이 있으니까 굳이 금리 안 낮추고 뭐 양적 완화 안 해도 쌓아온 돈으로 뉴딜 정책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저희.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미국에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원하는 채권을 다 갚으려면 미국이 망해버려. 다 망해버려. 세계에서 최고로 그래요? 중국의 채권을 많이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이 미국 채권을 한꺼번에 팔아봐. 미국은 부도나. 아, 그래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그거 다 미국 돈이잖아요. 미국 은행에서 그냥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풀면은 이게 달러 찍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다 풀어버려 중국에서. 그런 부도가 나는. 그럼 회사 부도나고 나서 달러 찍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지. 대표님 오늘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